언제나 내 곁에 감사해. 예, 혼자라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주는 게 이런 거 그리고 뒤에 내가 있는 거 생각 못보는 나 도전하자 도전하자 우리를 세상에 맡기고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네가 너의 위해서 너는 없어 사실이 없어 잠이 들었어 사람이 아니라서 울리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가벼운 눈까지 가고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너의 손 잡아줄게 2023년도에도 함께해요. 네, 사장님들 지난 송년회 너무 즐거웠죠? 진짜 깊은 여운이 남는 그런 송년회였습니다. 자, 2022년의 마지막 위드 그룹 미팅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벌써 12월의 마지막 그룹 미팅을 할 때가 왔습니다. 저도 2달 동안 지금 어떻게 시간이 간지 모르겠는데 우선 오늘 그룹 미팅을 또 활기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순서는 사명선언문, 그리고 위드인 스피치, 공지사항, 메인 강의, 그리고 신규 우리 가족의 소개와 랩업 타임이 있습니다. 자, 사명선언문부터 같이 외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명선언문.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혁신적인 제품, 훌륭한 사업 기회, 그리고 풍요로운 문화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선의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 주간 우리 위드 그룹의 가장 핫한 우리 위드인들을 모셔볼 텐데요. 첫 번째 사장님은요, 굉장히 특별한 복장을 하고 송년회를 오셨던 분이십니다. 급하게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정말 이분의 팀은 모두가 이렇게 특별한 복장을 하고 오셨어요. 그들 중에서도 굉장히 특이했던 우리 스파이더맨의 송년회는 어땠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최주인 사장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려움 없이 함께 가자 위드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최수진입니다. 네, 저의 스폰서님은 종이의 집 김나율 사장님이시고 상위 스폰서님은 임정현 사장님이십니다. 이번 송년회가 저는 2번째 송년회였어요. 근데 이제 작년 송년회 때 저희 스폰서님이신 김나율 사장님이 메타 복장을 하고 그 송년회 자리를 빛내주시면서 이제 뒤를 이어서 네가 이제 나를 뒤를 이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 복장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그거였어요. 그 드레스 코드 색상이 블랙이랑 레드가 나온 순간 스파이더맨이 딱 문득 스치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전주까지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래. 한번 어차피 하는 거 한번 가보자 해서 이제 구매를 하고 이제 입자고 네 샀어요. 쿠팡으로 46,000원에
곱하기해서 9배를 해서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 그 송년회 주간에 제가 몸살이 되게 세게 왔어가지고 전날도 이제 오전에 링거를 맞고 송년회에 참석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술도 못 먹고 좀 못 흔들어 제껴가지고 더 아쉽기는 하지만 진짜 이번 송년회에서도 그냥 사장님들한테도 좀 즐거움도 많이 주고 싶었고 MBTI 특성상 좀 관종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런 복장을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송년회 때 정말 이제 많은 사장님들이 엄청난 준비를 많이 해주셔서 분위기 자체도 되게 너무 좋았는데 거기에 한 몫을 좀 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너무 이제 감사함을 느끼고 그러고 이제 어차피 또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스피치를 이제 정윤 사장님이 얘기를 하셨을 때 그냥 한 번 더 다시 마음을 잡자라는 생각으로 스피치를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스피치 하는 게 지금 갑자기 떨리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내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사실 오늘을 이제 나오게 되었고요. 사실 1년을 좀 돌아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올 한 해는. 그래서 좀 뭐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그 작년이랑 비교를 했을 때 올해 좀 그냥 성장을 했다라는 마음을 그냥 두고 내년에는 더 나은 성장을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한 해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진짜 싱가포르 꼭 가서 이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도 같이 함께하고 우리 팀과 함께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파이더맨 너무 와, 인상적이에요. 가면을 벗었더니 안에는 조니 뎁이 또 있는 그런 굉장히 그리고 또 우리 랑연 라이브에는 또 이 복장 그대로 또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역시 위드그룹에는 관종이 진짜 많은 것 같고요. 우리 컨셉이 아이돌 그리고 또라이였는데 또라이의 정말 제대로 된 컨셉을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 모실 우리 위드이는요. 왕간다 혹시 아시나요? 왕간다? 이분과 인스타 팔로워가 돼 있다면 왕간다 영상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이거 오빠? 나 어때? 오빠 차 있어? 이건데 진짜 웃긴 영상을 그렇게 잘 찍으시는 굉장히 뻔뻔하신 분이에요. 그 뻔뻔하신 분이 엄청 나대서 이번에 위드 히어로가 되셨습니다. 안현주 사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려움 없이 함께 가자 위드에서 사업하는 안현주입니다. 네. 저는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위드 안에서 저도 또라이더라고요. 제가 22년도에 위드 히어로에 선정이 돼가지고 사실 제가 뭘 그렇게 이 한 해 잘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원래 저희 스폰서님한테 이제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항상 제가 문제점이 뭐예요? 이거는 많이 잘 물어보는데 제가 뭘 잘했어요? 물어보기가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잘한 건 그거 같아요. 뭐 이렇다는 성과가 그렇게 뚜렷하게 없었어요. 사실은 뭐 핀업도 없었고 사실 그래서 그냥 지나갈 수 있었던 22년이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몸담고 있는 시스템 또는 참여하고 있는 시스템들을 굉장히 열심히 열성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참여했던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스템의 리더분들께서 인정을 해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22년도에 굉장히 덕심을 발휘해서 모든 시스템에 참여를 했던 게 저의 성과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계기로 너무나도 감사한 분들이 많은데 우선 저는 플랫폼 프로젝트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진짜 이 사업 시작하면서 제가 돌이켜 보니까 20년도 8월에 제가 에너짐으로 유스킨을 처음 만났거든요. 위드를 만났는데 그렇게 보니까 횟수로 3년이에요. 그러면서 뭐 투잡도 했었고 그리고 작년에 맘먹고 이제 전업을 이렇게 하면서 사업을 그래도 꽤 이어왔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매출과 정말 아예 직결이 되는 성과 직결이 되는 그런 결과물들을 내줬던 프로젝트가 플랫폼 프로젝트
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살림살이에도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사업은 기운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기운을 주셨던 게 아무래도 이제 에너진 프로젝트. 정말 제가 시스템을 조금 놓고 쉬고 싶을 때도 항상 계속해서 리더님들이 끌어주셨고 계속 저를 이제 일으켜 주셨던 그런 기운들 너무나도 감사했고, 그리고 이제 위드씨 같은 경우는 제가 22년도에 빼독 빅마마로 또 부캐를 자리매김하면서 진짜 시스템 하나에 이렇게까지 제가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진짜 열과성을 쏟아서 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아가면서까지 이게 몸으로도 데미지가 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쏟을 수 있었던 그런 열정을 주었던 그런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시스템에 다 내가 주역이고, 그리고 모든 리더들이 원하는 그런 성과들을 제가 어떻게 해서든 도출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만약에 성과 없는 한 해를 보냈다라고 생각하셨다라고 하면은 다음 해에는 내가 뭐 성과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 안에서 성장이 있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위대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리더로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도 진짜 뭐 우리 오늘 아침에 또 랑연 라이브에 나와주셨던 밝음 사장님이나 뭐 우리 최혜원 사장님처럼 이렇게 정말 유능한 MC, 여러 리더님들처럼 이렇게 잘 찾아주는, 많이 찾아주고 함께 했을 때 정말 좋다라고 하는 그런 안현주 리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많은 부분을 노력하고, 어떤 일을 맡더라도, 어떤 것들을 맡더라도 항상 최선을 다했던 그런 모습이 가장 빛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위드 히어로가 된 안현주 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모실 사장님은요, 이시연 사장님이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위드의 대표 또라이다라고. 굉장히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접니다. 네. 공연을 준비하면서 이게 가발이 나윤 사장님이 이렇게 공수를 해주셨는데 진짜 입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관지가 너무 안 좋아였어요. 송년회 끝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짜 안 보이는 곳에서 정말 많이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그렇게 즐겁게 누리고 즐길 수 있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저도 송년회가 우리가 작년 송년회 때 그렇게 홀을 빌려서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다가 코로나가 심해져서 그렇게 진행을 하질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그렇게 제대로 진행할 수 있어서 좋았고, 저 또한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건 또 처음인 송년회였거든요. 근데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위드 부심이 뿜뿜, 진짜 위드 그룹만한, 우리 그룹만한 그런 문화가 보니까 다른 그룹은 정말 흔치 않고 정말 우린 대단한 그룹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 다른 그룹은 잘 모르지만 우리 그룹이 최고다라는 위도부심이 엄청난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렇게 호명을 해드리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큰 박수를 같이 쳐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그룹장님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걸 기획해 주신 우리 그룹장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최고의 MC 1, 2부 사회를 맡아주신 이혜미 사장님 감사합니다. 자, 3부 미친 에너지로 정말 저는 빵규보다 대단한 그런 진행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윤나라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분도 진행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번에는 엔지니어, 이런 PPT 모든 걸 맡아주시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신 분이세요. 송은채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상을 받으셨지만 우리 강희선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강희선 사장님이랑 같이 입장하는 그 입구에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모든 분들이 즐길 수 있게 되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손다솜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공연 맡아서 해주신 우리 첫 번째 오프닝 공연 양다솜 사장님 감사합니다.
자, 저랑 같이 이렇게 무대 훌륭하게 마무리해주신 우리 김나연 사장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에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들어왔지만 정말 방방 뛰면서 열심히 놀았던 김병훈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앞으로도 매년 이렇게 즐거운 송년회 같이 하고 한 해를 또 열심히 보내고 싱가포르도 모두가 같이 가는 그런 그룹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공지사항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을 잘 알아야 사업이 잘 된다. 자, 첫 번째 공지사항은요, 플랜 V입니다. 플랜 V 강사 박형근 사장님이시고요. 지금 티켓팅이 12일 목요일이에요. 12일 목요일이고 15일 일요일 3시 103호 강의장에서 진행이 되고요. 꼭 잊지 말고 티켓팅 성공하셔서 많은 분들 초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형근 사장님 저희가 얼마 전에도 모셔서 강의를 들어봤지만 뉴스킨 비즈니스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고 냉철하고 현실적으로 어떤 비즈니스인지를 가장 잘 말씀해 주시는 강사님이신 것 같아요. 우리 박형근 강사님 플랜 V에 꼭 초대 많이 하셔서 비즈니스 성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뉴스킨 2023 킥오프 TC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오전 10시에 티켓팅은 전부 다 마감이 됐죠. 지금 8일, 우리 첫 번째 1월 8일 일요일 날 세종대에서 진행이 되고요. 여기 제가 궁금한 분이 이렇게 있어서 저는 잘 몰라서 좀 검색을 해봤었어요. 유튜브로 어떤 분인지를 좀 검색을 해봤는데 이분이 관점을 디자인하다라는 그런 강의를 세바시에서도 하고 책도 내신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회사에서 마케팅을 한다면 우리 회사는 금요일 오후 1시에 모두 퇴근을 합니다. 라는 그런 코멘트보다 그걸 가지고 마케팅하는 것보다는 우리 회사는 매주 금요일 5시간을 선물해 드립니다. 당신의 소중한 5시간을 선물해 드립니다.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함께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관점을 이동해서 말을 바꿔서 고민을 하고 하다 보면 내 사업에도 내가 알리고자 하는 거에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180도 다른 의미다. 가치는 생각을 바꾸면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그 한 부분만 보고도 우리는 정말 이 세종대 TC 세미나에 꼭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해졌거든요. 저도 꼭 참여를 할 거고요. 많은 분들 초대하셔서 비즈니스 성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가지 본사 공지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 박지훈 그룹장님 모시고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강의 박지훈 그룹장님, 저 그루브 짱이라고 써놨는데 우리 박지훈 그룹장님 모시고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야. 그 본사 공지가 다예요? 아,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지훈입니다. 오늘 뭔가 되게 앞으로 이렇게 좀 나와 있는 느낌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우리 그룹 미팅 할 때부터는 책상을 다 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스피커 소리야? 원래 나고 있었어요? 아, 그래? 갑자기, 아니야, 갑자기 좀 커진 것 같은데. 그래서 다음부터는 마이크를 바꿔볼까요? 네, 뭐 그냥 하죠 뭐. 집중해 주시면 되죠 뭐. 그 다음 주 그룹 미팅부터는 책상을 다 빼고요. 이렇게 좀 앞쪽으로 모여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왜냐면 그 이제 1월부터는 저희가 그룹 미팅 때 실습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뭐 교육 같은 것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그룹 미팅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시간은요. 우리의 2023년 우리가 위드그룹에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방향을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패러다임을 바꿔라라는 강의의 주제를 좀 정했는데 패러다임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패러다임? 패러다임이 그런 거야 라고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냥 그건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생각들 이런 게 패러다임인 것 같아요. 뉴스킨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뉴스킨은 이런 거야. 뉴스킨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했던 패러다임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번에 또 한 번 변화가 되는 시점이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코로나 이전에 사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사업했는지 잠깐 보면 그때 당시 우리의 패러다임은 어땠냐면 설릉에 일주일에 6번씩 출근했어요. 설릉에 일주일에 6번씩 월화수목금토 출근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설릉이라는 곳을 유일한 거점을 삼아서 설릉에서 모든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리크루팅했어. 사업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가 저기 멀리 살아. 그럼 맨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설릉으로 이사 왔어요.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설릉으로 다 이사 왔어요. 왜냐면 월화수목금토 2를 출근해야 되는데 설릉에서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외국에서 설릉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미국의 사업자, 중국의 사업자들이 한 달 이상씩 설릉에 와서 이 설릉의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 한국으로 유학을 왔어요.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한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사업하는 것이 뉴스킨이었습니다. 그러다 조금 지나서는 일주일에 6번 나오는 게 조금 많다 라고 해서 4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룹 미팅, 별빛 스쿨 기억나시죠? MBA, 헬시 이렇게 우리가 일주일에 4번씩 나오면서 설릉을 거점 삼아서 사업을 했어요. 그때 혹시 사업을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난 그때 했으면 못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디에 사는지 상관없이 정연아 선생님 천안에 계시면서도 일주일에 6번씩 올라왔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뉴스킨이었어요. 그게 아니면 사업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지금 이거 제 생각 이거 연결된 거 다시 한번 꽂아봐 볼래요? 노트북이나 연결된 거 뭔가 잭이 잘 안 맞는 느낌인데? 줌에서는 지지직 소리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듣기가 어렵대요? 내 목소리가 별로. 줌은 괜찮아요? 누가 그래요? 전지현 선생님 누가 그래요? 네? 요나단 사장님이? 네, 지금 스텝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어요. 스텝 문제가 아닌데. 이게 지지직되는 이유가 뭘까요? 윤나라 선생님 이게 뭘까요? 왜 이럴까? 안 난다. 어떻게 했어요? 윤나라 선생님 일어나서. 윤나라 선생님 박수 한번 해드릴게요. 네. 다시 한번 집중해서. 그렇게 우린 뉴스킨 사업을 했습니다. 설릉이라는 곳을 거점 삼아서 일주일에 6번, 4번씩 나오는 것이 우리는 그게 사업이야. 그것을 나오지 않으면 넌 사업자의 자세가 안 돼 있어. 그래서 우리 사업자의 자세를 이야기할 때 시스템에 나와서 설릉에 오는 것이 우리에게 시스템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다가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렇게 코로나가 터져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린 맨날 설릉에 와야 되는데 설릉에 나올 수가 없게 됐어요.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게 된 거죠. 행사를 하고 1일차 세미나를 큰 어떤 드림 캠프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두려웠고 어려웠어요. 우리가 아는 그 뉴스킨 사업을 그거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됐으니까 우리는 강제적으로 변화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거죠. 이게 뭐가 틀리냐면요.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빨리 끝나서 예전처럼 해야 되는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뉴스킨 사업인데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서 생각이 바뀌고 작년 새해가 시작됐을 때 제가 그룹의 방향을 이야기할 때 4가지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린 이제부터 패러다임이 바뀐다. 첫 번째 얘기했던 게 중앙 거점인 설릉이
설릉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분산 거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작년 새해가 시작됐을 때. 지금 되게 재밌는 게 이제 막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께 설릉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럼 예전에 우리한테 설릉은 모든 역사의 시작, 중앙 거점, 중심, 뉴스킨의 중심. 근데 지금은 그룹 미팅 하는 곳이래요. 그룹 미팅 하는 곳이래요. 그룹 미팅 아니면 설릉이 안 오니까. 일주일에 6번씩 왔는데 이제는 한 번밖에 안 오니까. 그래서 이제는 설릉을 거점으로 두지 않고 분산된 거점으로 사업이 시작된다. 분산된 거점이 온라인으로 연결이 된다. 이게 이제 우리 앞에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그 분산 거점과 온라인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걸 1순위로 우리가 장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새해를 시작했었어요. 두 번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밸런스를 맞추자. 100% 온라인으로만 진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일은. 그럼 어떻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밸런스를 맞출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새해 시작해서 이야기했던 거, 그때 우리한테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지금은 보면 분산 거점이라는 게 다 이해가 되죠. 나의 거점도 있고 누군가의 내 스폰서의 거점도 있고 거점이 지금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고 그룹 미팅 외엔 모두 다 온라인으로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만나고 있잖아요. 오프라인 온라인의 밸런스도 맞춰지고 있고 온라인으로 연결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또 뭘 얘기했었냐면 소수의 리더가 다수를 리드하는 일은 이제 그만하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월요일 저녁에 위드 그룹 미팅을 줌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우린 모두 다 위드라는 이름을 썼었습니다. 그렇게 예전에는 가능했어요. 누군가 강사가 강의를 앞에서 하면 1000명을 리크루팅했습니다. 소수가 1000명을 리크루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시스템에 한 사람이 모든 시스템을 리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전에 위드가 시작될 때도 정말 소수가 모든 시스템을 맡아서 진행을 했어요. 라인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제가 목표했던 건 라인끼리의 조직화를 목표했습니다. 그래서 워너비는 워너비끼리 조직이 강해졌으면 좋겠다. 최는 최끼리. 라인끼리 미팅을 하고 라인 안에서도 리더가 정말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목표점을 갖고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리더분은 그렇게 되면 위드의 결속력이 약해지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 물어본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밸런스를 잡으면서 지금은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익숙해졌죠. 우리 라인 그리고 위드라고 하는 것이 공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목표로 삼았던 게 투잡자가 정말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네 번째 목표가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까지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자리를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서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렇게 다시 옛날처럼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고에서 패러다임이 첫 번째 바뀌었던 걸 가지고 네 가지의 방향을 설정했을 때 분산된 거점, 온라인이 우리한테 익숙해지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밸런스를 맞고 라인의 조직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 1년여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우리한테 익숙해졌죠? 그리고 이제 새롭게 또 한 번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그렇게 하는 게 뉴스킨이야 라고 생각했던 패러다임이 앞으로 2023년부터 정말 많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제 경험상 과거의 그런 패러다임이 누군가에 의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다행히도 위에 스폰서와 함께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어떤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선택했을 때 항상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 그룹의 많은 리더분들이 같은 생각을 가져주고 같은 방향을 잡아주고 같이 나아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2023년의 방향을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해나가고 같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 누차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라인끼리도 미팅을 하면서 제가 제 생각을 굳이 안 해도 될 말까지 해가면서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그런 이야기들, 정리된 얘기들, 그 정리된 이야기를 어떻게 팔로우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눌 겁니다. 일단 뉴스킨의 방향 그리고 위드그룹의 방향 두 가지를 나눠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 뉴스킨은 어떤 2023년을 준비하고 있는가. 뉴스킨의 2023년은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킨에서 2023년의 상반기의 목표를 뭘로 잡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뉴스킨 본사의 목표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뉴스킨 본사가 외치는 목표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뭔가 지금 내 사업의 얼라이먼트가 잘못된 거예요. 뉴스킨 본사가 세운 목표가 이겁니다. 10만 루미아요. 이 목표를 본사가 외쳤을 때 이건 나하고 분명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본사는요. 본사가 하는 역할이 있고 우리가 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우린 파트너를 맺고 이 사업을 하잖아요. 본사는 이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그 어떤 여지도 없어요. 이거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데요? 나예요. 본사가 왜 이런 목표를 세웠을까? 그리고 나는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하는가에 대한 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본사는 왜 이 루미아이오라는 10만이라는 목표를 세웠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 본사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본사 또한 뉴스킨의 방향 또한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애텀이라는 그룹이 있죠. 애텀이라는 회사. 애텀의 표어가 그 외치는 구호가 뭔지 아세요? 절대 가격, 절대 품질. 우리는 괜찮은 제품을 아주 싸게, 질 좋은 제품을 싸게 판다라고 하는 게 애터미의 그 철학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이죠. 아,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유통해서 소비자망을 확장하고 네트를 짠다. 근데 뉴스킨은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패러다임을 계속 깨고 있습니다. 에이지락부터 시작해서. 정말 브랜드화 제품을 만들어서 이 브랜드를 가진 매니아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뉴스킨의 방향은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베라와 아이오다. 베라라고 하는 것을 뉴스킨에서 개발하는데 900억을 투자했습니다. 어떤 플랫폼을 만드는데 제 생각에 뭐 지금 현재 베라 정도 플랫폼 하나 900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9천만 원이어도 떡을 칠 것 같은데 근데 9억도 아니고 90억도 아니고 900억. 회사에서 900억을 투자했다라는 건 얼마만큼 이 플랫폼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베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베라의 기능은 100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2023년부터 베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 매니아 소비자, 내 소비자가 베라를 갖고 있는 소비자가 몇 명인지가 내 비즈니스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거예요. 베라로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베라와 연동된 디바이스, 아이오죠. 그죠? 내가 디바이스를 쓰면서 축적된 데이터가 계속된 진화된 디바이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디바이스가 그냥 디바이스가 아닌 계속 살아서 성장하는 디바이스가 되는 겁니다. 뉴스킨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나는 아직도 이 베라와 아이오에 익숙하지 않다면 예전 패러다임에서 사업을 하는 거죠. 2023년부터 뉴스킨이 이렇게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패러다임을 바꿔야죠, 이제는. 그래서 본사가 가장 집중하는 제품은 사실은 바디아이오입니다. 본사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고 가장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게 바디아이오예요. 바디아이오는 바디갈바닉과 전혀 다릅니다. 바디갈바닉은 우리 몸을 문지르죠. 그러면 바디갈바닉은 계속 일정한 전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막 문지르는데 얘가 아주 강한 전류이기 때문에 셀룰라이트까지 들어가서 분해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얼굴 하면 안 되죠. 몇 명 빼고, 그죠? 얼굴 하면 큰일 납니다. 살이 쫙 빠지니까. 근데 이제 나오는 바디아이오는 일정한 전류가 아니고요. 얘가 우리 몸을 측정합니다. 몸에 있는 지방, 근육, 셀룰라이트.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만큼의 적절한 전류를 지가 알아서 줘요. 팔뚝과 뱃살은 전류가 당연히 달라야 되지 않을까? 여긴 지방이 별로 없잖아요. 몇 명 빼고. 근데 여기는 지방이 많잖아요. 그럼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이거를 바디 아이오가 알아서 측정을 하고 전류를 변화하게 주고 셀룰라이트만 분해하는 게 아니고요. 1차적인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가 있냐면 근육 리커버리입니다. 이게 근육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골반이 틀어지고 우리 몸의 순환을 방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근육 문제인 거 아시죠? 양쪽의 근육이 적절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한쪽의 근육이 뭉쳐갖고 더 당겨지고 있으면 뭐 뼈도 틀어지고 뭐가 다 틀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육을 푸는 거예요. 근육을 회복시켜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바디아이오의 핵심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는 우리가 뉴스킨이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가 제품력 아닙니까?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다. 바디아이오가 주는 비포 애프터는 어떨까? 너무 기대가 많이 되더라고. 그래서 본사는 바디아이오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바디아이오는 반드시 베라와 같이 써야 돼요.
갈바딩은 대충 문지르면 지가 알아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바디아이오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에 따른 데이터가 계속 쌓여야 하는 아이템이에요. 그러면 본사가 원하는 방향의 시작점은 사실 바디아이오와 베라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바디아이오와 베라가 나오면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사실 아이오도 잘 모르고 베라도 잘 모르는데 연습하자. 우리가 연습하자. 그게 루미아이오입니다. 지금 시장에 바디아이오와 베라가 나와봤자 우리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소비자를 리드할 것이며 어떻게 이 비즈니스를 이끌어갈 것이냐. 그러면 루미스파 아이오를 깔자. 루미스파 아이오와 베라를 통해서 우리가 연습하고 연습된 이 결과를 가지고 바디아이오로 승부를 보자. 그게 본사의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루미아이오의 목표를 세운 거고 루미아이오가 만약에 우리도 익숙하게 성장을 하고 시장에 깔린다면 일단 바디아이오는 10만부터 시작인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지금 내가 하는 것은 사실 바디아이오라고 하는 걸 준비하는 시작인 거예요. 그게 루미아이오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만 루미아이오, 이것이 내 비즈니스의 목표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쟤네의 목표가 아니고 내 목표가 아니고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그러면 10만 루미아이오라면 제가 계산해 봤어요. 10만 루미아이오? 그럼 위드 그룹 몇 개 해야 되지? 전 본사가 외치자마자 우리 그룹은 몇 개를 목표로 해야 되지? 계산해보니까 1200개가 나오더라고요. 위드 그룹 1200. 이게 제 목표입니다, 이제. 본사가 목표를 외치는 순간, 위드 1200이 목표가 된 거죠. 그럼 지금 여기에 몇 분이 계시나요? 70분 계시나요? 그럼 우리가 여기 오신 분들이 20개씩 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20개씩. 한 15개, 20개. 이걸 해낸다면, 이번에 저희 그룹 전체가 호캉스와 식사권을 선물 받죠. 1월부터 6월까지. 한 달에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상반기 바디아이오가 오픈이 되는 게 하반기에 오픈되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한 20개 정도. 어렵나요, 목표가? 한 달에 4개에서 5개 정도를 6개월 정도 아니죠. 한 3개씩 하면 되네. 그죠? 한 달에 2-3개를 굳이 따지면 6개월 동안 한 달에 2-3개를 우리가 6개월 동안 해내면 그것 자체가 우리 바디아이오 시장을 준비하는 것이며 본사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며 위드그룹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룹원 전체가 최고급 호텔에서 식사까지 할 수 있는 선물을 받는 거예요. 안 할 이유가 있나요? 하자고요. 그래서 그룹에서 이것을 어떻게 팔로우할지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먼저 얘기 드리면 한 달에 루미아이오 4건씩 1월부터 달성하게 되면 루미젤을 시상할 겁니다. 루미아이오 4개씩. 할 수 있겠어요? 돈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되니까. 한 달에 4개씩 루미아이오를 이제는 AR로 딸기 안 답니다. 내년부터는 AR로 딸기 안 하고요. 루미아이오 뭐로 할까? 메론으로 할까? 수박으로 할까? 루미아이오를 달 거예요. 4건을 달면 시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한 4월달까지 끝날 겁니다. 우리의 목표 1200개를.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 누적으로 20개를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위드 트립을 갈 겁니다. 20개를 달성하신 분들끼리 좋은 곳에서 먼저 트립을 경험할 거예요. 혹시 도전하실 건가요? 20개. 진짜로. 그래서 우리 반드시 이 목표를 달성했으면 좋겠고요.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바디아이오와 그리고 내 하반기 비즈니스 성과, 성장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거 절대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걸 해나가는데 하나의 우리한테 숙제가 하나 있었죠. 이미 루미스파 많이 나간 거 아니에요? 이미 루미스파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죠? 그런 이야기들을 저한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미 루미스파 많이 안 나갔어요. 일단 첫 번째. 루미스파 안 쓰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쓰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나의 본사에서 프로모션 나왔더라고요. 이미 루미스파를 산 구매 이력이 있는 사람이 루미아이오를 산다면 루미젤을 하나 더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루미스파를 갖고 있어. 근데 루미아이오를 또 사. 그 KR로 그럼 루미젤 하나 받을 수 있는 거죠. 언제까지? 1월 17일까지. 그래서 아마 구매 이력이 있는 KR 그 해당 번호로 다 카톡이 갔을 겁니다. 그 KR로 구매하시면 루미젤 주니까 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게 기존에 있는 루미스파의 어떤 저항, 우리가 비즈니스 안의 저항을 조금 이걸 상쇄시켜 줄 수 있지 않는가.
써보니까요, 기존 루미스파보다 지금 루미스파가 훨씬 좋더라고요. 느낌 자체가. 신상이 이래서 좋은가? 가볍고, 뭔가 굉장히 견고하고, 뭔가 컴팩트하고. 그래서 지금부터 루미아이오 시작입니다. 그리고 루미아이오만 시작하는 게 아니고, 베라도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자부터 베라에 계속된 관심과 익숙해짐이 필요합니다. 본사의 석세스 로드맵이 나왔죠? 그래서 보면 상반기에, 그냥 쉽게 상반기에 그 TRM이가 오픈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바디아이오가 오픈해요. 전 이 두 가지의 신제품이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과거의 어떤 다른 신제품보다 굉장히 더 기대가 많이 돼요. 바디아이오는 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할 것도 없고, TRM 같은 경우는 지금 전 TR90에 대한 제가 사업 설명할 때도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나라 1등이잖아요. 이게 우리한테 익숙하지만 생각해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 거 아닌가요? 아주 작은 다단계 회사가 우리나라 다이어트 시장 제품 1등을 하고 있다. TR90이. 근데 그게 10년 전, 2013년도에 오픈한 제품이 10년 전에 나온 자동차가 지금 자동차 시장 1등을 하고 있는 게 말이 되나요? 10년이란 시기 전에 나왔던 제품이. 근데 그 TR90이라는 것이 그만큼 효과가 있다. 근데 우리가 그 효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TR9이라고 하는 제품을 다이어트에 초점이 되어서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죠. 우리 몸 전체를 해독하는 빼독의 제품으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우리 몸의 전체를 빼독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다이어트에만 초점하기엔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 TR90이 오픈하기 전에 TRA라고 하는 제품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걸 두 가지를 비교하면 TR90이 훨씬 더 좋은 제품이야. 에이지락이 들어가 있고 우리 몸에 재세팅해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제품이긴 한데 살을 집중적으로 빼는 건 TRA가 더 좋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TRA가 과거에 다이노린, 파이버넷, 슬림S 이 세 가지의 구성품이 TRA였어요. 지금도 슬림S는 있죠. 다이노린은 없죠. 파이버넷도 있네요. 어쨌든 근데 TRB는요 오로지 다이어트에만 포커스가 되는 제품이에요. 무조건 다이어트. 그러면 TR90 막 했는데 살 안 빠져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왜냐하면 TR90은 다이어트의 초점이 아닌 우리 몸의 재세팅에 대한 초점을 갖고 있으니까. 해독하는 제품. 그러면 해독과 이 TR이 다이어트에만 초점이 되는 제품이 같이 들어가면 우리가 조금 TR90 하면서 좀 갈증을 느꼈던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 해결되지 않을까? 해결되지 않을까요? 몇 명을 보면서 얘기하고 있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뉴스킨 자체도 얼마나 많은 과학이 발달했겠어요. 10년 전에 만든 에이즈락과 지금 만든 에이즈락이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쌓임에 의해서 많이 변했을까요? 그래서 신제품, 그냥 TR 신제품입니다. 뉴스킨에서 만드는. 그것 자체만으로 기대가 되는데 다이어트에만 포커스가 된 제품이다 라고 하는 게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TR 라인이와 TR 미 하나의 세트다. TR 미가요 500 패키지입니다. 500pb예요. 그러면 TR 라인이와 TR 미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아니면 TR9는 끝나고 몸을 재세팅, 해독하고 TR 미가 한 달만 집중으로 다이어트가 들어갈 때고 다이어트에만 너무 관심 있다. 한 달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TR90을 하기에는 3달 너무 길어. 좀 부담돼 라고 하는 분들은 진짜 TR 미만 들어가도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저한테 있어서 주는 사업적인 기회가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선판매합니다. 2월 달에 EBP 이상 선판매가 있고요. 이 선판매를 시작으로 저희는 TR미 비즈니스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TR미, 체중조절 웰빙 브랜드의 완성 TR미라고 한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TR 시장, 현재 우리가 TR 시장이라고 하는 게 TR90과 TR9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다이어트에 초점이 된 이 TR미가 얹어지면서 뭔가 근육과 다이어트와 몸의 재세팅까지 TR의 완성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형 벨로시티가 오픈이 되죠. 이게 우리가 와닿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뉴스킨이 한국에만 있는 거 아니죠? 50개국 이상에 나가 있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그 글로벌 회사가 모두 다 똑같은 보상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보상. 근데 이제는 한국만 다른 보상을 갖게 된 거예요. 본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거죠.
한국의 문화에 맞게끔, 한국의 뉴스킨 상황에 맞게끔 한국형 벨로시티가 오픈이 되면서 3,000포인트의 방점을 찍게 된 거죠. 우리 모두가 사업자라면 3,000을 방점을 찍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작은 차이가 아니라는 건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더 크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엔잡에 대한 회사가 이야기하는 그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와 그리고 멤버, 우리 가입할 때 이거 신경 쓰면서 가입한다 하시는 분 있나요? 이게 뭔지 모르는 분들도 있죠.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요, 내가 가입할 때 계좌번호를 써야 되고요. 멤버는 계좌번호를 안 써도 되죠. 간편 가입이 되죠. 왜냐면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내가 소비자를 좀 만들어 보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입하는 거고요. 멤버는요, 그냥 제품만 쓰겠다 하는 사람들이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좀 소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 내가 쉐어링을 좀 받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좌번호를 쓰고 거기에 돈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개념이 지금은 명확하지 않지만 이제부터 명확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회원가입을 할 때 반드시 멤버부터 가입합니다. 멤버부터 가입하고 그 사람이 의지가 있다면 브랜드 어필리트로 전환시켜주면 돼요. 그렇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문화를 만들어 갈 거고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부터 아까 한국형 벨로시티 모든 것들이 엔잡을 위한 활성화의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룹도 팔로우를 할 거고요. 네, 이렇게 뉴스킨 2023년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일단 신제품이 TR미오와 바디아이오라는 신제품 두 가지, 묵직한 두 가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 자체가 내년에 많이 기대가 되지 않나요? 어쨌든 신제품이 오픈하면요, 무조건 성장합니다. 무조건 성장해요. 내가 원하는 만큼 성장할 겁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위드그룹의 2023년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송년회 때도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 2011년에 이게 돈을 벌은 건지 안 벌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약 한 10년 동안 커미션 내역이에요. 여러분들도 지널러지 들어가면 내가 커미션을 받은 내역의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걸 보기 전까지는 제가 2015년도에 팀 엘리트가 됐거든요. 2015년도에 팀 엘리트가 되고 이때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정말 전국을 다니면서 진짜 영화 한 번 안 보고 TV도 없애버리고 정말 쉬지 않고 일만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뭔가 성장하지 못하고 퇴화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장을 하긴 했더라고요, 미비하게. 근데 뭐 굉장히 미비한 성장을 했죠. 정말 열심히 한 거에 비해서.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성장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죠. 그럼 2023년은 어떨까? 2023년의 그래프가 어떨 것 같아요? 그렇게 돼야지만 되죠. 제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걸 원하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이렇게 돈을 벌었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지금 그대로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만약에 우리 그래프가 여기하고 2023년 그래프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버는 소득이 내년 이맘때도 똑같다는 증거예요. 네트로 짜여져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이 그래프가 훨씬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제 그래프인 건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그래프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2배 이상의 그래프를 만들 거예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는 건 2배 이상의 그래프지만 실제로는 3배, 4배 이상의 그래프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할 거예요. 2023년은 정말 중요한 해요. 뉴스킨에서도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다 나눴어요. 2023년 제가 원하는 그룹은 모두가 연봉 1억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연봉 1억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목표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냥 하다 보면 돈 벌겠지. 하다 보면 되겠지. 루비가 되면 어느 게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사업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분명한 나의 목표점이 있어야 되고 내가 어느 정도 목표의 어떤 금액이 있다면 우리가 돈 벌려고 이거 직업 선택한 거잖아요. 뉴스킨을 선택한 게 우리가 봉사하려고 선택한 게 아니고 직업적으로 돈 벌려고 선택했다면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벌 수 있는지 그걸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지만 그게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룹이 되고 싶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싶고 우리 비즈니스 정체성을 잡고 이걸 위한 그룹의 많은 변화를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과 소통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결과가 이겁니다. 멀티 비즈니스죠.
이게 굉장히 지금 최근에 사업하신 분들은 뭐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하고 있어 하지만 불과 딱 1년 전만 해도 티켓팅 했다라는 말을 입에 꺼내지를 못했습니다. 한 사람도 있겠지. 티켓팅 자체라는 건 뉴스킨 사업이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적지 않게 단체방에서도 티켓팅 했다라는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이제는 그 영역, 에스테틱의 영역이 제가 이렇게 수동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똥 같네. 똥 같네. 똥 아니고 뉴스킨입니다. 우리가 했던 네트워크 마케팅과 강의 선생님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무슨 생각 들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세일즈, 그리고 에스테틱.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세일즈, 에스테틱, NSA라고 명칭해요. 멀티 비즈니스 NSA가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게 작은 변화가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영역 다 전부 다 뉴스킨이다. 이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지금 하나의 뉴스킨 트렌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부터. 그럼 멀티 비즈니스가 뭐야? 라고 한다면 수입에 다각화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리크루팅을 통해서 우리는 돈을 벌 수 있는 거고요. 세일즈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에스테틱, 티켓팅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뉴스킨의 수입이다. 수입을 다각화시킨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걸 이해해야 돼요.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의 한계, 세일즈의 한계, 에스테틱의 한계, 이런 것이 존재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우리 멀티 비즈니스가 빛이 나는 거예요. 한 영역만 있으면 우리는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세일즈라고 하는 거 볼게요. 설화수. 세일즈 하죠? 비교해 볼게요. 설화수는 마진이 몇 프로예요? 30%예요. 우리는 30%가 안 돼요. 그러면 마진만 보면, 세일즈의 마진만 보면 설화수가 뉴스킨이나. 그러면 설화수 할 거예요? 왜 안 해? 그게 끝이니까. 영역만 보면 우리가 보험 하시다가 뉴스킨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다솜. 보험이랑 세일즈만 보면 뭐가 나요? 세일즈만 보면 어떤 게 수당이 좋아요? 보험은 하나 가입하면 하나에 대한 수당이 세잖아요. 그러면 세일즈 영역만 보면 보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뉴스킨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세일즈만 경쟁력을 보자면. 근데 왜 보험하다 뉴스킨으로 왔어요? 세일즈가 끝이 아닌 걸 이해했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테틱 영역에서만 비교하자면, 타 에스테틱과 우리가 비교하자면 다른 에스테틱에서 정말 프리미엄 관리하면서 앰플 하나 추가해주잖아요. 그 앰플 하나가 굉장히 고가를 만들어내는데 앰플의 원가가 얼마냐면 1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우리 울트라 에센스 하나에 3,000원이야. 30배가 비싼 겁니다. 그것만 그래요? 모든 게 원가가 비싸죠? 우리가 그래, 에스테틱 입장에서 100원짜리 앰플하고 돈을 더 받는 게 나아요? 3,000원짜리. 에스테틱 입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바디젤. 싸요? 바디젤이? 쥐꼬리만큼 쓰면 안 되잖아, 그래도. 왜냐면 그게 효과를 만들어내니까. 그거 쥐꼬리만큼 쓰면 컴플레인 걸린다니까요. 그럼 에스테틱 영역에서 우리가 타 에스테틱과 경쟁하는데 타 에스테틱과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에스테틱 영역만 보면. 근데 우리가 왜 이걸 해요? 우린 멀티로 연결되어 있고 이게 끝이 아니니까. 에스테틱은 내가 하루에 혹시 몇 명 정도까지 받으세요? 관리를. 많이 받으시는 분만 6명 이렇게 받더라고. 6명을 하면 어떻게 그게 되지? 영혼이 탈탈 털릴 텐데. 그죠? 그래서 보통 하루에 3명 정도가 한계라고 생각을 해요. 6명은 좀 맥스로 받는다고 치고. 6명에서 어쨌든 6명 받는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루에 10명 받을 수 있어요? 6명의 한계죠. 왜냐하면 난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에스테틱의 영역은요,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돈을 더 벌 수가 없어요. 내 베드, 내 시간 한정적이니까. 근데 이 영역을 어떻게 한계를 넘어갈 수 있어요? 세일즈 영역과 네트워크 영역이니까 하는 겁니다. 이 멀티 비즈니스의 이 밸런스라는 걸 반드시 이해하는 사람이 이 뉴스킨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쪽의 영역에 매몰되면 안 된다. 이 밸런스를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같이 밸런스를 잡아가면서 이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한쪽의 영역에 매몰되고 싶으면 설화수 하면 되고요. 다른 에스테틱 하면 돼요. 왜 뉴스킨으로 관리샵을 열어요? 우리는 네트워크이고 우리가 원하는 건
관리와 세일즈가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건 권리소득과 레버러지를 원하는 거잖아요. 경제적 자유와 시간적 자유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가능한 비전을 함께 공유한 우리가 멀티 비즈니스를 해야지만 이것이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로 보자면 네트워크는 평범한 사람이 누구나 쉽게 빠르게 복제가 되어지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전문가 그룹이 돼야 됩니다. 자격증도 필요하고요. 전문가 그룹이 돼야 돼요. 과거에 누군가한테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때는 과거에 세일즈를 하기 위한 데몬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데몬을 하는 이유,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갈바닉을 체험시켜 준 거죠. 그 갈바닉으로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못 받는다고. 철저하게 에스테틱을 할 때는 에스테틱과 경쟁해서 우위에 설 수 있는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만약 에스테틱 영역에서 뭔가 컴플레인이 자꾸 걸린다. 내가 만약 6만 원, 7만 원 받고 있다. 그럼 6, 7만 원짜리 주변에 다른 샵에 가서 관리 받아보라고요. 내가 경쟁력이 있는지. 내가 왜 자꾸 컴플레인이 나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할 건데 우리 어쨌든 이 모든 영역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평범한 사람이 쉽고 빠르게 복제되는 것이 아닌 분명한 전문가로 본인 스스로가 우뚝 서야 되고요. 그렇게 전문가를 교육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겁니다. 사람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많이 온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우리가 정말 한 명 한 명이 우뚝 서고 그렇게 계속적인 성장을 이뤄내는 것이 우리의 미래에 훨씬 더 가치가 크다고 느껴져요. 뉴스킨 사업 방법이 현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과거 플랜 A는요 이런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이죠. 무자본, 무점포, 무자격. 우리 자격 없어도 돼. 우리 자본 없어도 돼. 우리 점포 없어도 돼.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입니다. 뉴스킨을 보면요. 과거 쭉 봐도 99%가 플랜 A로 사업했어요. 99%가. 근데 과거부터 한 1%가 플랜 B라는 것을 가지고 사업했습니다. 플랜 B는요. 자본이 있어야 돼. 점포 있어야 돼. 자격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서로가 굉장히 큰 대립을 이루었습니다. 플랜 A는 플랜 B를 보면서 야 그게 뉴스킨이야? 플랜 B는 플랜 A를 보면서 야 그건 안 돼. 이렇게. 근데 과거 구성을 보자면 99대 1이었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맞는 거야 라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면 이제는 과거 코로나를 겪으면서 뭔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죠. 지금 현재 구성을 보면요. 많이 플랜 B에 대한 것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뭘 선택하는 게 정답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저한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왜 플랜 B를 할 거라고, 왜 플랜 B를 하냐? 그게 네트워크냐? 저는 플랜 B를 하겠다고 얘기 안 했거든요. 저는요, 정확한 제 생각은 되는 거라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요. 플랜 A도 해야 되고 플랜 B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룹은 이게 공존해야 돼요. 근데 공존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나는 플랜 A로 하고 여기는 플랜 B로 할 거야. 여기는 플랜 A, 여기는 플랜 B. 여기 오늘 오시는 분들 여기는 플랜 A는 여기 앉으시고요. 플랜 B는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플랜 A와 플랜 B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공존해서 무언가 트레이닝을 하고 우리가 뭔가 성과를 발표하고 이게 뭔가 공존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멀티 비즈니스를 얘기한 겁니다. 아, 공존은 멀티 비즈니스구나. 이 멀티 비즈니스가 뭐가 차이가 있냐면요. 플랜 B는 공간이라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공간. 근데 멀티 비즈니스는요. 티켓팅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인지 이해되세요? 멀티 비즈니스는 우리가 하는 것에서 티켓팅을 추가한 거고요. 플랜 B는요. 정확하게 갖출 걸 갖추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티 비즈니스, 내가 출장하면서 티켓팅을 끊고 있다. 멀티 비즈니스 하는 겁니다. 내가 오피스텔 하나 얻어서 하고 있다. 멀티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내가 샵앤샵을 들었다. 멀티 비즈니스 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집에서 한다. 멀티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영역에 있어서 뭔가 무게감이 좀 더 실어질 수 있다면 플랜 B로 넘어올 사람은 넘어오고 아닌 사람은 여기 있어. 그게 우리가 공존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플랜 B를 시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뷰티샵을 운영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아무것도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뷰티샵을 연다고 잘할까요? 굉장히 큰 리스크. 이거 적어도 한 보증금 2천에 인테리어비 한 2천 들지 않나요? 제대로 하려면?
그러면 어떤 리스크라는 게 있는 거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하려면 그만큼 본인의 확신과 실력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멀티 비즈니스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신 있으면 넘어오고. 이건 누가 누구한테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좀 느껴지냐면 김미경 쌤 투잡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제가 전업하자고 했죠. 그래서 막 며칠 동안 되게 힘드셨잖아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이건 투잡이구나. 아, 이건 전업이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누가 누구한테 푸시를 할 수도 있어요. 아, 집에서 이제 하지 말고 플랜 B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제안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안에 있어서도 받아들이는 건 본인이고요.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연습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멀티 비즈니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는 영역에 티켓팅만 포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플랜 B는 제대로 상가에 자격증을, 지금 우리 자격증 없는 분도 있잖아요. 그거는 조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괜찮잖아 또.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불법인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속눈썹, 뭐 이런 거, 타투 이런 거, 반영호 다 불법인 거 아시죠? 근데 버젓이 인스타도 하잖아. 인스타 막 하잖아요. 타투 막 이런 거 다 불법인데. 그거 신고하면 걸리는 거 알죠? 그래서 걔네는 사업자 등록증을 냈다가 주기적으로 사업자를 말소시키고 다시 내고 막 그래요. 그 과거 이력이 있으면 걸리니까. 뭐가 되지? 불법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멀티 비즈니스를 통해서 우리가 공존을 이루어내자. 공존을 통해서 플랜 B로 갈 사람은 가자.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멀티 비즈니스의 숨은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티켓팅과 공간, 멀티 비즈니스면 티켓팅의 영역이 포함된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요, 집에서 하면 티켓팅 한 달에 3개만 끊어도 충분해. 근데 누군가는요, 티켓팅 3개는 택도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정한 정도에 따라서 무게감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샵 마케팅이 아닙니다. 누가 샵 마케팅을 얘기하시는데 샵 마케팅의 본질은 뭐냐면 샵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미용실에 가서 우리 두피 갈바닉 한번 접목해 보실래요? 이게 샵 마케팅이에요. 우리 피부샵 가서 우리 갈바닉 관리, 뉴스킨 한번 접목해 보실래요? 이게 샵 마케팅입니다. 근데 우리는 샵 마케팅이 아니죠. 우리는 공간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 마케팅은 뭐냐면 내가 공간을 만들고 마케팅을 통해서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 앞에 공간 하나 마련해서 마케팅을 통해서 빠른 시간에 사람들을 그 공간에 모으는 게 공간 마케팅입니다. 그럼 우리는 샵 마케팅이에요? 공간 마케팅이에요? 공간 마케팅이에요. 샵을 프랜차이즈 한다고 샵 마케팅이 아닙니다. 공간으로 사람을 모으는 마케팅. 이제는 마케팅이라는 것 자체 우리 플랫폼에서 많이 배우고 있고 많이 다양한 어떤 매체들이 있겠죠. 얼마나 마케팅을 잘하느냐. 이게 우리 앞으로 굉장히 큰 숙제가 되겠죠. 마케팅을 통해서 공간에 사람을 모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선택과 집중, 멀티 비즈니스라는 것이 이해가 됐다면 멀티 비즈니스가 이해했다면 플랜 A, 플랜 B가 공존하겠다라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다 지금 우리 샵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멀티 비즈니스를 하면서 여기서 원하는 사람이 조금씩 넘어가서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에스테틱 영역이든 세일즈 영역이든 기술과 실력을, 전문가적인 실력을 갖춰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 집단이 될 거고, 특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뉴스킨 사업자들이 지금 관리를 하면서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뉴스킨 제품만 너무 믿는 거예요. 뉴스킨 제품만 믿다 보니까 컴플레인이 걸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에스테틱을 받는 이유는요, 다양한 목적을 갖고 있겠죠. 뭔가 힐링하고 싶고, 뭔가 관리받는 듯한 느낌을 받고 싶고. 근데 우리는 뉴스킨 제품만 가지고 관리하다 보니까 플러스 알파의 서비스가 없어요. 아주 작은 디테일한 서비스. 다른 샵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갖추고 교육되느냐가 우리한테는 2023년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준비를 할 거고요. 그래서 로드맵을 가져봤어요. 이제부터 투잡자가 사업을 시작한다. 뉴스킨은 바로 전업하는 게 아닙니다. 투잡으로 충분히 교육된 시간이 필요해요. 바로 전업하는 할 사람은 해도 되겠지만 그것 또한 많은 리스크가 있다는 걸 본인이 알아야 되고, 분명히 투잡으로 오랫동안 내가 교육받고 시스템에 나오고 능력을 쌓아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전문가 집단을 만들 거기 때문에
빠르게 투입되고 빠르게 무언가 되는 것보단 정확하게 하자고. 투잡을 시작했다면 투잡자의 목표는요, 3천에 3개 티켓팅입니다. 이것이 목표점이에요. 그리고 전업을 한다면 다 깨졌네. 5천에 5개입니다. 5천에 5개. 5천 포인트에 5개. 이게 우리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내가 전업했다면 5천 포인트에 5개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목표점이고, 이 목표점을 향해서 우리가 전부 다 같이 이 샘플이 되어야 돼요. 이 베이스 캠프에 다 도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만으로 3천에 3개, 200만 원 정도 벌 수 있고요. 5천에 5개, 많게는 400만 원까지 벌 수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 이런 샘플이 되어지면 내가 하나의 그냥 STP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걸 그대로 알려주는 것이 사업 설명이 되어야 돼요. 그게 현실적인 비즈니스입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이렇게 하면 돼. 넌 얼마 벌어? 라고 했을 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 내가 그러면 통장을까지 못하는 것. 이런 거 말고 내가 얼마를 벌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이렇게 벌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건지를 분명히 나의 상황을 보여주는 게 STP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런 샘플이 되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런 샘플이 된 4명의 루비를, 4명의 대리점을 배출한다. 이게 우리의 끝점이, 이게 연봉 1억이죠. 그림이 좀 명확하지 않나요? 아, 내가 이렇게 샘플이 되고 나 같은 사람 4명 하다 보면요. 제가 진짜 확신하는 게 뭔지 아세요? 뉴스킨 사업을 내가 이런 자리에서 진짜 지속하면요. 무조건 4명 나옵니다. 리크루팅이 1년 안에 몇 명이 안 돼서 그만두더라고? 아니, 10년 하면 4명 나온다니까요? 20년 하면 4명 안 나오는 게 더 이상하다니까요. 근데 그만큼 내가 누군가를 되게 우연찮게도 많이 나올 거예요. 연락이 오기도 할 거고, 정말 나는 마음이 없는데 갑자기 지가 하겠다고 이런 사람 막 나올 겁니다. 근데 그만큼의 기간을 내가 나 홀로 서서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는 얘기죠. 많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돼요. 그래서 베이스 캠프의 목표는 방금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보자고요. 내가 투잡이다? 3천에 3개 목표하자. 전업이다? 5천에 5개 목표하자. 5천에 5개가 뭐냐면 멀티 비즈니스의 전문가입니다. 아, 세일즈의 영역도 마스터한 거고요. 티켓팅도 한 달에 5개를 끊는다? 마스터한 거예요. 여기는 더 이상 할 게 없는 겁니다.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전문가예요. 이게 전문가. 이런 전문가의 집단이 우리 그룹에 많이 나와야 돼요. 모두가 이런 전문가가 돼야 돼요. 언제까지 그러면 내가 해야 되냐? 저희도 위드 공간을 오픈합니다. 방배동에다가 1월 때부터 인테리어가 들어가요. 제가 왜 하냐면 다시 할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려고. 5천에 5개. 내가 이제 막 사업을 시작했다. 이게 보면 누군가 그래요. 100만 장 자고 팀 엘리트면 당연히 잘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누군지. 그냥 젊은 애가 뉴스킨 하네? 소비자가 입장에서는 얘가 팀 엘리트고 뭐 직급도 관심이 없고요. 얘가 관리를 잘하는지. 뭐 얘한테 제품 쓰면 나한테 좀 잘해주는지. 다 똑같습니다. 조규천 사장님 누구한테 뉴스킨이 똑같을걸? 2,000만 장자 관심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치고 저희도 이 베이스 캠프대로 이 로드맵대로 해보려고 처음부터 5천에 5개씩 처음부터 해보고 기존에 있는 거 다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새롭게 대리점 4개 복제시켜보려고. 이게 되면 그만해도 됩니다. 그만해도 돼요. 이게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선택이겠지. 우리가 이걸 목적으로 지금 멀티 비즈니스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는 이제부터 전문가 그룹을 만드는데 투잡자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투잡자라고 하는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기준이 뭘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 굉장히 큰 착오 중에 하나는 BR2000이에요. 사업자가 되어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사업자 2000포인트를 통과했다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기준을 그렇게 두면 안 되죠. 2000포인트를 통과했든 통과하지 못했든 사업자가 됐든 떨어졌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한테는 이 사람이 기준이 필요해. 너가 사업할 거야? 그러면 반드시 3개월의 교육 과정을 가져야 돼. 3개월의 교육. 이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약속해야 돼. 사업을 할 거야? 그럼 3개월 동안 무조건 교육 과정을 가져야 돼요. 그 3개월 동안 뭐 하냐면 LOI 1, 2를 참여합니다. 위드 LOI 1, 2를 참여해야 돼. 두 번째는
제품 체험하고 임상 내야 돼. 세 번째는 시스템 참여해야 돼. 이 시스템은 어떤 거든 하나 이상, 하나 정도 드림캠프 한 번은 가봐야 돼. 내가 선택하는 거야. 그리고 관리 실전 트레이닝을 받아야 돼. 갈바닉, 이제는 갈바닉 배워야겠죠. 그 다음에 자격증 따야 돼. 이게 3개월 동안 해야 되는 교육 과정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절대 1, 2, 3번이 되지 않으면 4번을 해서는 안 됩니다. LOI를 안 들었어. 제품을 안 샀어. 근데 갈바닉을 알려준다? 그건 미친 짓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갈바닉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기술이에요. 저 엄청난 기술이거든요. 이 도구를 가지고 인체를 디자인할 수 있는 기술, 비포에터를 만들 수 있는 기술, 이거를 누군가한테 무료로 막 알려준다? 우리가 더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자고. 위드 LOI 스쿨 2 스쿨 들으면서 이 뉴스킨에 대한 개념, 멀티비즈니스의 개념을 잡아야 돼요. 이걸 안 하고 이렇게 지금 했던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폰서와 연락이 안 되고 어디 가서 조용히 자기 혼자 갈바닉으로 돈 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진짜로. 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그냥 관리샵에만 매몰된 사람도 있어요. 시스템 한 번도 안 나와. 그럼 그 사람은 뭘 위해서 그걸 하고 있는 걸까? 뭔가 이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단계를 반드시 거치시길 바라고요. 그럼 우리 지금 생소한 게 두 가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 LOI 스쿨 1, 2가 뭐지? 관리 실전 트레이닝이 뭐지? 이게 LOI 스쿨이에요. 앞으로 위드는 위드끼리 1월부터 LOI 스쿨 시작할 건데요. 5주 과정이 LOI 1이고 또 5주 과정이 LOI 2예요. 그래서 5주 끝나고 한 주 쉬고 5주 끝나고 한 주 이렇게 계속 돌아갑니다. 그럼 LOI 1은 어떤 걸 배우냐? 내가 사업에 좀 관심이 있어. 아니면 해볼까라고 고민하고 있어. 그 사람은 무조건 투잡을 관심 있다. 해볼까 하는 사람은 무조건 LOI 1으로 초대합니다. 다른 시스템 얘기도 하지 마요. LOI 1만 집중하면 돼. 그럼 LOI 1에 오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확신입니다. 확신. 첫 번째, 회사에 대해서. 야, 뉴스킨 거 다단계 회사? 다단계 회사가 아니구나. 괜찮은 회사구나라는 확신. 두 번째, 야, 뉴스킨 제품에 그런 라인들이 있구나. 아, 뉴스킨 제품 그런 차이가 있구나. 뉴스킨 제품 괜찮구나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뉴스킨 보상에 대한 확신. 아, 뉴스킨 이거 직업으로 삼아도 돈 벌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위드그룹. 아, 내가 이걸 했을 때 이렇게 교육받고 여기서 내가 한다면 내가 이걸 잘해나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룹에 대한 확신. 다섯 번째는 이런 확신에 대한 정리와 내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의 목표 설정. 이 5가지를 아주 기본적인 확신에 대한 LOI입니다. 아주 기본의 단계죠. 그리고 LOI 1을 들었다면 두 번째 LOI 2입니다. 여기는 액션 단계예요. 그러면 첫 번째, 아까 얘기했죠. 어떤 게이트웨이로 들어왔든 간에 멀티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시작해야지만 해야 돼요. 멀티 비즈니스 이해하지 못한다면 한 영역에 매몰되고요. 매몰되다가 사라질 거예요. 우리가 같은 목적지를 가려면 멀티 비즈니스를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멀티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세일즈와 관리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 기술, 리크루팅에 대해서 배울 거고, 세일즈에 대한 것들, 중요한 것들 배울 거고요. 에스테틱 관리에 대한 것들 배울 거고, 마지막으로 이 액션을 할 수 있는 목표 설정을 해볼 겁니다. 이 LOI 1, 2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시작하냐면 1월 12일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룹 미팅에 신청 공지할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군가 투잡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바로 LOI 스쿨에 초대해서 LOI 스쿨을 시작을 해서 딱 강의 오래 안 할 겁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내가 주고 싶은 건 확실히 줄 거예요. 확신을 줄 거고 확신을 통한 소통의 장을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괜찮겠죠? 네. 그리고 LOI 스쿨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표본이 있어야 돼. 표본이. 정말 아주 디테일한 차이가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있어서 돈을 받고 갈바닉을 하려면 돈을 받고 갈바닉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체험해 주는 게 아닙니다. 갈바닉 제품, 뉴스킨 제품 체험해 주는 게 아니고 돈을 받고 하려면 얼굴 관리, 두피 관리, 바디 관리, 하체 관리에 대한 분명한 어떤 실전 모델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매주 할 겁니다. 그룹 미팅 끝나고 4시부터 매주 할 거예요. 2월부터. 그래서 1주차 얼굴, 바디, 하체, 두피. 그래서 매번 돌아가는데 선착순 10명만 받아서 610호에서 아주 밀집하게 할 겁니다. 한 번 참여할 때마다 10,000원이에요. 그럼 10명이 10,000원 내면 10만 원이죠? 그러면 이거 해주는 강사님들이 자기 재료도 써야 되고 강사한테 티켓팅 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티켓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내 관리와 비교도 해보고, 그리고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보면요, 내가 그걸 보면서도 내가 내 걸로 충분히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2월부터 매달 돌아갈 겁니다. 4시부터 6시까지. 그래서 우리가 에스테틱 전문가의 영역에 도전해야 됩니다. 초대가 안 되죠. 아까 얘기한 LOI 1, 2를 들은 사람 같은 경우는 초대도 되겠지. 그러니까 앞서 뭘 얘기했냐면, 봐봐요. LOI 1, 2 참여하고 제품 체험 임상냈어. 그리고 시스템 참여했어. 그럼 와도 돼. 그래서 이렇게 표본을 보지만 이걸 통해서 또 각자의 거점에서 트레이닝도 계속 해야겠죠. 하고 있을 거고. 하지만 그룹 내 표본과 그룹 내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초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요, 이제 내년까지는 계속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플랜 B 아카데미라고, 얘는 진짜 창업을 준비하는 창업 안내, 마케팅, 헬시 플레저 과정 이렇게 써 있는데요. 내가 진짜 거점을 오픈할 생각이 있다. 그리고 거점을 오픈했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한번 갈 만한 곳이에요. 누군가 초대도 좋을 건데, 일단 내가 거기 가게 되면, 창업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고요. 행정적인 거, 세무적인 거, 그리고 에스테틱에 있어서 누군가 돈을 받고 하는 관리의 구체적인 어떤 디테일들, 그리고 플랜 B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1박 2일 동안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1박 2일에 이틀 동안. 그래서 4시간 하는 거예요. 저는 내가 만약에 플랜 B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사업을 해보고 싶다 한다면 무조건 한번 가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행희 선생님하고 제가 이번 달에 갔다 왔고, 이번 1월 달에 이번 전지현 선생님, 최현 선생님 둘 다 가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우리는 교육해내야 되는 임무를 갖고 있어요. 나와 같은 사람을 교육해야 되는 임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신청 공지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각각 라인방에. 신청비가 없어요? 20만 원이에요. 신청비가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은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될 거고요. 이번 달은 18, 19일 딱 선착순 30명만 받아서 진행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 이해되셨죠? 되게 PPT 못 만든 것 같다. 네. 그래서 3개월의 교육과정 이해되셨죠? 투잡자가 빠르게 사업을 시작해서 빠르게 잘하길 바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우리가 교육과정에 있어서 정확하게 3개월의 텀을 두고요. 기다리자고요. 그래서 내가 거점을 운영하고 내가 제대로 쓴 상태에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교육하는 강사로서 역할을 해나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투잡자가 3,000에 3개 그건 목표점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걸 배우고 나서 시작해야지. 1000포인트의 티켓팅 하나부터 시작해야죠. 1000포인트의 티켓팅 하나를 목표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2000포인트에 2개, 3000포인트에 3개. 그러면 전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전업을 했다면 5000포인트에 5개까지. 그렇게 본인이 샘플이 되고, 우리가 모두 다 이렇게 멀티비즈니스 전문가가 돼서 5000에 5개의 티켓팅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리크루팅에 엄청 강력한 그룹이 될 겁니다. 리크루팅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을걸요? 누구 오면 무조건 리크루팅 될걸?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내가 샘플이 되는데 최선을 다하자고요. 내가 샘플이 되는데. 내가 부족한 능력을 기르는데. 네, 그래서 이거를 팔로우하기 위한 그룹 프로모션입니다. 첫 번째, GV 프로모션 5000포인트 시상할 겁니다. 5000포인트만 할 거예요. 우리 지금 10,000포인트 시상하고 있는데 5000포인트 시상으로 바꿨어요. 5000포인트에 5개. 5000포인트라는 것이 우리가 정한 베이스 캠프다. 그게 우리의 샘플이고 그게 우리의 베이스 캠프라면 5000포인트 달성하면 스페셜 제품을 시상할 겁니다. 아직 안 정했어. 왜냐, 이거를 매달 다른 걸 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상할 때 이 시상을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만약 여기에 내가 뭘 넣었어. G3를 넣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G3를 위해 5000포인트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베이스 캠프에 가자. 그래서 5000포인트 하면 그 사람들에게 인정하겠다라는 의미의 시상입니다. 이해되시죠?
진짜 시상은 뭐냐면 이거예요. 5,000포인트를 4개월 연속했다? 그럼 위드 트립을 갈 겁니다. 4개월 정도 5,000포인트 했다라는 사람은 전문가 베이스 캠프에 도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이스 캠프에 도달한 사람들끼리 여행을 갈 겁니다. 그리고 루미스파 아이오 프로모션 얘기했죠. 월 4건 하게 되면 루미젤을 줄 겁니다. 이거 루미젤을 위해서 할만하죠. 그죠? 그리고 루미스파 아이오를 1월부터 4월까지 20건을 한다. 그럼 같이 위드 트립을 갈 겁니다. 그래서 위드 트립을 가는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박수를 쳐드립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위드 트립을 가서 뭔가 특별한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지 않냐 해서 그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모션에 여러분들이 1월부터 4월까지 이 프로모션에 목표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시스템을 좀 정리하자면 일단 처음에 사업자 중심 시스템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뉴스킨 사업을 한다면 뉴스킨이 직업이잖아요. 뉴스킨이 우리한테 직업입니다. 직업이든으로서 우리한테는 회사를 다니면 회사를 가는 게 당연히 의무인 것처럼 가고 싶지 않다고 안 가고 가고 싶다고 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날씨가 안 좋아서 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뉴스킨을 직업으로 삼았다면 직업으로서 참여해야 되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더랑열 라이브, 그룹미팅, 드림캠프. 이 3가지는요. 그냥 우리가 뉴스킨인으로서 당연히 참여하는 의무 시스템이에요. 타입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더 랑열 라이브를 다시 한번 깊게 중요하게 생각하게 얘기 드리면 아침에 더 랑열 라이브를 내가 매달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너무 본인을 자신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2023년이 시작됐을 때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랑열 라이브 매번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미팅을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매주 토요일마다 아침마다. 항상 다르게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들으면 듣는 것만으로도 그런 것이 쌓임으로 인해서도 나는 무조건 성장합니다. 그리고 나의 어떤 마인드, 나의 어떤 비전을 너무 자신하지 마세요. 그래서 매일 아침 우리가 함께하는 조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조회를 통해서 하루를 다잡고 마음을 다잡고 비전을 다잡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더 랑열 라이브 우리 같이 직업인으로서 집중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룹 미팅, 드림 캠프 마찬가지죠. 의무 시스템, 사업자 중심 시스템입니다. 이거 없이는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집중 시스템입니다. 중심과 집중은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네트워크 마케팅인 거예요. 레버러지인 겁니다. 리크루팅이 핵심입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이 TEC 플랜 V 103에 초대하는가가 내 사업의 성과를 좌지우지하겠죠. 내가 최근 6개월 동안 한 번도 초대해 본 적이 없어, 사업 세미나에. 그럼 내가 성장을 못한 게 당연하죠. 뭔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지.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시스템, 이 집중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는 의미가 의무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죠? 뭔가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타협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TEC 있어요. TEC 난 진짜 안 갈 거야. 마음먹은 분 있죠. 그래서 일부러 티켓팅 막 릴레이 가는 거 못 본 척 했잖아요. 그죠? 막 릴레이 막 하는데 못 본 척 했을 거라고. 입금 막 늦었다고 하고. 안 가도 돼요. 그런 마음이 안 가도 돼. 안 가고 싶다는 사람 억지로 끌고 가고 싶지 않아요. 진짜 내가 리더가 되고 싶고 그런 강의 한번 내가 돈 주고 들리면 10만 원 하거든요. 그런 세바시 강의나 이런 교육 강의들. 그거 일부러 돈 주고 하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근데 뉴스킨에서 이렇게 잘 포장해서 이렇게 선물을 줬더니 안 받겠다는 사람은 안 받아도 된다고. 진짜 원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듣고 진하게 애프터하고 싶어. 거기에 에너지 쓰고 싶지 않아. 얘가 왔느니 안 왔느니 우리도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다 본인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본인만. 내가 리더로 정말 잘하고 싶어, 성장하고 싶어. 그럼 나가서 나만 잘 앉아서 나만 잘 듣고 나만 성장하면 돼요. 그걸 원하는 사람이 모이면 됩니다. 그래서 집중 시스템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TEC는. 플랜 B와 103호는 내가 누군가 사업할 사람이 있으면 초대하는 거죠. 초대 세미나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내가 계속 여기 앉아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초대가 있을 때,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리고 이게 좀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프로젝트와 커뮤니티를 좀 구분을 짓게요. 프로젝트는 우리가 사업자 중심 교육 시스템입니다. 사업자가 활용하는 시스템, 플랫폼. 사업자가 교육되는 시스템이죠. 플랫폼. 우리가 그 멀티 비즈니스를 보면요. 에스테틱 영역에 가장 중요한 게 이 4가지인 것 같아요. 마케팅, 상담, 갈바닉, 마인드.
마케팅을 잘 사람을 모으고 상담을 통해서 티켓팅을 끊고 티켓팅을 끊어서 갈바닉을 잘하고 그 다음에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마인드. 이 네 가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 핵심의 마케팅을 플랫폼에서 배우는 거죠. 사업자가 플랫폼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뉴스킨을 배워가는 거죠. N잡은 뉴스킨 직업이에요. 뉴스킨 직업으로서 ROI, 1, 2를 통해서 확신을 갖고 액션을 배우고 그 다음에 관리 실전을 배우는 거죠. 갈바닉 실전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빼독, 내가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내 소비자를 담아내는 그릇이죠. 랑연엘 씨, 위대엘 씨, 뷰티 프로젝트 27까지. 이건 사업자가 활용하는 활용 시스템입니다. 활용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내가 굳이 안 들어가고 싶으면 안 들어가도 돼요. 왜 신청 안 했어? 물어보지 마세요. 하고 싶은 사람이 신청하고 하고 싶은 사람끼리 모여서 하는 거예요. 커뮤니티는 우리 그룹의 문화입니다. 이제는 운동 커뮤니티가 있어요. 우리는 운동 커뮤니티에 에너짐과 위드FC가 있고요. 그리고 나눔 커뮤니티에 나눔과 댕댕이가 있습니다. 나눔도 이름 하나 쓸까요? 동행. 동행. 나눔 커뮤니티에 동행과 댕댕이. 맞아요, 동행? 동행입니다. 동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룹이 이렇게 뼈대를 잡았습니다. 뼈대를 잡았어요. 이렇게 저희 그룹이 이런 뼈대가 잡혀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 뼈대를 잡는 것이 사실은 가장 오래 걸리고요. 이것을 자리를 잡는 것 또한 굉장히 어렵고요. 근데 그룹이 누구 하나가 아닌 우리가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시스템을 유지해 나가고 또 이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됐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맡고 있는 시스템 운영진이나 참여하는 분들이나 정말 우리가 책임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스템 운영하는 분들은요, 내가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우리가 하나의 직업이에요. 우리가 스폰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뭐가 필요해요? 사업하는데. 시스템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너무 싫은데 왜 나랑 같이 있어? 나랑 있어야 이걸 할 수 있잖아. 이용할 수 있잖아.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룹이 중요한 건 시스템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왜 모여서 해야 됩니까? 이거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혼자 다 할 수 있어?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룹이. 내가 여기서 뭔가 빠져야지 이 네트에 붙어야 됩니다. 이 네트에 붙어야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시스템에 참여하시는 분들, 운영하시는 분들 책임감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입니다. 마지막이요. 제가 원하는 거 아까 얘기했죠. 소수의 리더가 다수를 끄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정말 마이크로 복제해야 돼요. 이 마이크로 복제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내가 샘플이 되고 샘플이 샘플을 복제하는 것, 내 비즈니스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것, 이상적으로 그냥 꿈에 있는 비즈니스 하는 거 말고, 설명하지 못하는 비즈니스 말고,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비즈니스 말고, 나를 보여주는 비즈니스. 내가 그 사람을 리드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는 다수가 다수를 끌어가는 비즈니스. 정말 그런 그룹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끌려다니지 말자고요. 한번 끌려다니면 평생 끌려다녀요. 그래서 내가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우리가 리더가 된다면 반드시 우리 리더끼리 직급이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소통은 절대 없을 겁니다. 앞으로. 직급이 있는 게 뭐가 대단해요. 직급이 그 사람의 인성을 대변하지 않고 그 사람의 실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존중은 해야겠죠. 존중해야죠. 그 사람이 이룬 성과에 대한 존중은 해야겠죠. 존중 이외의 것은 우리한테는 필요 없습니다. 서로 같은 상황이고 같은 입장이고 같은 일을 하는 동료입니다. 그래서 정말 수평적으로 소통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끼리 예의 있게 사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의 있고 친절하게. 어떤 영상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식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누군가 아기 전문가한테 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본인이 어디서 들은 말인데 이게 가장 자기 가슴에 잘 맞고 그게 맞는 답인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자식을 굉장히 멀리서 온 귀한 손님처럼 대하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멀리서 온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왔으면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대접할 것인가. 그게 이 예의와 친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주 보고 같이 있지만 같이 자주 보면요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는 그런 공간이고 여기만 아니고 모든 공간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정말 예의 있고 친절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멀리서 온 귀한 손님처럼. 그리고 동료이기 때문에 동료끼리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 어떤 게 힘들고 어떤 게 아픈지 너무나 잘 아는 우리끼리 모여서 함께 서로 감싸주고 막아주고 해도 모자랄 판에 그걸 꼬집지 말자고. 그거 알면서 꼬집는 사람 제일 나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힘들겠지? 그럼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눈에 보일 때 정말 그 사람이 밉거든요. 우리끼리 정말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정말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원하는 그룹이고요. 두 번째는 허수를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허수라고 하는 것. 두 가지의 표현만 하자면 굳이 얘 안 데리고 가도 돼 하면 걔 데리고 가지 마요. 시스템에. 드림캠프에. 괜찮아. 이해되죠? 안 중요해. 이제는 실수. 두 번째는 내가 트랙을 도전한다. 라인을 하나 억지로 만든다. 내가 돌린다. 이거 지양할게요.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돼. 근데 그거 그렇게 하는 거야 라는 거 절대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허수, 우리한테 허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왜 허수를 자꾸 하려고 하나 보니까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도 안 중요해. 서로한테 그걸 가지고 판단하지도 않을 뿐더러 스스로 그걸 가지고 보이려고 하지도 말자고. 안 중요합니다. 진짜 본인이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참여하든 내가 어떻게 핀업이 되든 그냥 내 비즈니스가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런 상태로 오래 해야 됩니다. 오래 해야지만 무언가 붙어요. 무언가 얻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인 1창업입니다. 우리가 플랜 B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거점을 공간을 오픈하고 싶다면 절대 1인 1창업 해야 됩니다. 동업 절대 안 되고요. 1인 1창업을 통해서 그 샵의 주인이 홀로 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우리 그룹의 문화로 잡고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그룹의 2023년의 방향을 다시 한번 이야기했고 그렇게 방향에 대해서 팔로우할 우리 그룹이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 드렸어요. 좀 머릿속에 너무 많은 내용이어서 기억이 잘 안 나실라나? 우리가 함께 하기로 한 것들을 익숙하게끔 올해 연말, 그러니까 그 내년 연말쯤 되면 이게 우리한테 너무 당연하게끔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멀티 비즈니스라는 것도 되게 당연하게 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시스템도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이런 많은 생각들이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해나감에 의해서 그렇게 자리를 잡을 겁니다. 그래서 함께 그런 도구를 통해서 진짜 원하는 성공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공간 오픈했어요. 지금 카페입니다. 누가 이러더라고요. 왜 그룹장님 거점 오픈해요? 이해가 안 되나 봐. 근데 제가 왜 했을까요? 전지현 선생님하고 제가 왜 했을까? 안 해도 돼요, 사실. 여기서 돈 더 벌려고 하는 마음 없습니다. 저는 있어. 용돈을 좀 더 벌어야 될 마음이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소통하고 싶었습니다. 직접 해봐야지 되겠다. 내가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리더로서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려면 진짜 직접 해봐야겠다. 해보지 않으면 공감할 수 없겠다. 두 번째는 공간을 오픈하고 소통도 있지만 이렇게 오픈해서 진짜 우리 처음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이상점을 우리가 한번 다시 도전해보자. 정말 설레요. 제 뉴스킨을 하면서 처음 뉴스킨 했을 때 마음이 살아나요. 요즘 계속 전지현생하고 매일 밤마다 미팅하거든요. 어떡할까 이거 어떡할까. 인테리어 어떡할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너무 설레어서 제가 뉴스킨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느낌을 굉장히 오랜만에 갖고 있어요. 정말 나 티켓팅 진짜 많이 끊어봐야겠다. 한 번은 파트너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자분이었는데 남자의 롤모델이 없어서 힘들대요. 근데 내가 롤모델을 하기엔 귀찮거든요. 지금 와서 데모를 막 하고 다닐 거야? 그러면 또 그게 비전이 아니라고 얘기할 거잖아. 근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 한번 내가 샘플 한번 되어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리도 많이 끊어보고 여기에 진짜 자영업처럼 내가 여기 상주하면 상담도 많이 해보고 진짜 재밌게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이 막 너무 막 그 처음 뉴스킨 만났을 때 그 느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의지가 불타. 2023년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더 기대가 되는 건 이거예요. 제가 뉴스킨을 처음 만났고 첫 도전의 트립이 싱가포르였습니다. 2014년이었어요. 2014년에 우리 진짜 싱가포르 가자 했던 게 2014년인데 그때 제가 뉴스킨 처음 시작했을 때였거든요. 근데 2023년에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을 때 이 도전의 목표점이 싱가포르 됐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와 진짜 2023년 진짜 열심히 해야지. 진짜 열심히 해야지. 제대로 한번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엄청나게 뿜어져 나옵니다. 저는 그룹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본사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룹의 리더로서 우리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갖고 뛴다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그래프가 2배 이상으로 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싱가포르 목욕탕이라고 표현하셨었죠? 제가 갔던 트립 중에 싱가포르이 제일 재밌었어요. 정말 제일 재밌었어요. 가장 화려했고. 그래서 이 싱가포르의 목욕탕에 저희 그룹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바라면서 이만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리나 베이 샌즈 목욕탕에 물이 아주 첨벙첨벙 넘치게 우리가 다 같이 가서 이런 사진도 남기고 추억도 남기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3년 어떻게 우리는 뭘 해야 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이해가 잘 되셨죠? 우리 다 같이 내년에 10배를 성장하는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비즈니스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긴 시간 동안 너무 소중한 말씀 나눠주신 박지훈 그룹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우리 위드의 가족분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없으시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지현 그룹장님 모시고 그룹장님 메시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사장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분명히 되게 조금이었는데 사람이 엄청 또 많아졌네요. 그룹 미팅 때 조금씩 일찍 올까요? 늦게 온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알죠? 앞자리도 정해져 있고 조금만 일찍 다닙시다. 오늘 박지훈 사장님 강의가 되게 중요한 강의예요. 근데 제가 뒤에서 보면 좀 안타까운 건 핸드폰 하시는 분이 너무 많고 집중을 안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네요. 이게 같은 얘기로 들리나? 그동안 해왔던 얘기랑? 이 진짜 너무 다른 얘기고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 이해를 되게 깊게 해야 되거든요. 저랑 박지훈 사장님이 지금 이 똑같은 얘기를 며칠째, 몇 달째 엄청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도 이거를 더 깊이 받아들이고 완전히 머릿속을 바꾸기 위해서 되게 무진장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너무 얕게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게 되게 많이 불안해요, 저는. 우리의 뉴스킨이, 물론 뉴스킨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많은 것들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온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도태될 거예요. 도태될 거예요. 왜냐하면 변화는 이 뉴스킨이 되게 많이 변하고 있고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이게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사장님들 이 강의 지금 녹화가 됐겠죠? 되게 많이 보시고 되게 이해를 하려고 더 많이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숨은 뜻도 많이 이해하시고 왜 우리가 랑연 LOI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과 강사를 써서 우리만의 LOI를 다시 재탄생시키고 되게 부담스럽게 전문가가 돼야 된다라고 왜 얘기를 하며 제가 이제 와서 뉴스킨 2012년도에 저희 그래프 보셨죠? 2012년도에 시작했잖아요. 2012년도에 샵앤샵으로 20만 원을 주고 거점을 들어가서 저도 시작을 했던 그때처럼 왜 다시 제가 거점을 오픈해서 다시 고객들의 등을 밀고 왜 티켓팅을 하려고 하는 걸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뉴스킨이 시작이 되고 있고 우리 여기서 이거의 변화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비슷한 무언가 뉴스킨을 비슷한 마음으로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기회가 될 거예요. 저는 너무 많은 성장을 할 것 같다라는 확신이 굉장히 크게 들고,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먼저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해한 사람이 거기에 주역이 될 거예요. 몇 년을 했고 내가 얼마만큼 조직을 갖고 있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가 어떻게 보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예요. 이제 들어온 누가 있을까? 여기 누가 있을까요? 이제 시작한 누가 있어? 보이질 않아. 우리 사장님, 그치? 사장님이 내년 연말에 가장 조직이 클 수도 있고요. 가장 돈을 많이 벌었을 수도 있어요. 최혜원 사장님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을 수도 있어요. 진심으로.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우리한테 돈을 버는 영역이 넓어졌고요. 그리고 나의 역량에 따라서 이 돈이 이만큼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저는 어떤 걸 좀 권해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거점이나 아니면 누군가를 관리할 때, 그 관리샵에 가서 관리를 받아본 사람이 많이 없을 거예요. 많이 없죠. 그쵸? 그렇게 관리를 많이들 하고 살았나요? 그죠? 잘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는 것도 되게 당연해요. 그치만 지금부터는 당연해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한 달에 한 2번, 3번쯤은 어떤 괜찮은 샵에 가서 한번 관리를 받아보길 너무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최혜경 사장님의 얼굴 관리가 너무 궁금해. 그러면 부탁을 하지 마시고 최혜경 사장님한테 예약을 하셔서 정확한 비용을 지불하시고 관리를 고객처럼 받아보세요. 그렇다라고 하면 최혜경 사장님은 정말 고객을 대하듯이 처음 왔을 때부터 상담을 다 하시고, 상담을 다 해주시고, 우리의 프로그램도 다 설명을 해주시고, 정성스럽게 1시간 반 이상 관리를 하시고 보내시면 돼요. 서로 그렇게 해보시란 얘기예요. 대신에 좀 깎아주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말자고. 제일 들고 갈게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되게 귀한 시간을 내서 정말 고객답게 받아보시란 얘기예요. 왜냐면 기술은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고급 샵은 뭐 때문에 고급인 줄 아세요? 서비스예요. 서비스예요. 저는 어떤 것까지 생각을 하냐면, 제가 약간 결벽증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샵에 갔을 때 딱 봐요. 저는 어느 호텔을 가든지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웃겨. 들어가자마자 이불을 벗겨서 이불 냄새부터 맡아보고요. 베개 냄새부터 맡아봐요. 사람의 흔적의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바로 카운터에 전화해요. 이불 교체 안 하셨다고. 했대요. 안 했다고. 그리고 내 앞에서 이불 교체를 하게 하든가 다른 방으로 옮겨서 또 똑같은 행동을 해요. 이 정도로 전 청결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샵에 가면 그 샵에서 해면을 쓰는지 안 쓰는지도 보고요. 어떤 고객이 저희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갑자기 오자마자 막 봐. 뭐 찾으세요? 내가 그랬더니, 아니, 혹시 여기 해면 쓰는 거 아니죠? 이러는 거예요. 아, 고객님 요새 누가 해면을 써요? 아, 깜짝이야. 막 이래. 해면 쓰는 줄 알았대. 해면 왜 안 쓰는지 아세요? 위생이 너무 안 좋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세균 번식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고객이 그게 자기 얼굴에 닿을까. 수건도 내가 꺼낼 때마다 살짝살짝 봐요. 진짜 새 수건을 꺼내는지 아니면 썼던 수건을 또 쓰는지. 엎어져서 관리하는데 여기에 놓는 수건에 어떤 조금이라도의 그 물 덜 마른 냄새 있죠. 빨래를 안 한 것도 아니야. 했어. 근데 약간 덜 말라서 물 그 냄새가 그 고객을 다시는 오지 않게 만든다라는 사실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 뜨거운 수건으로 얼굴 이렇게 했어. 그런 다음에 그 수건으로 남은 얼굴을 닦잖아요. 그때 저는 그 관리사가 수건을 얼굴에다 이렇게 문지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얼굴 그냥 막 그 두꺼운 수건을 막 잡아가지고 그냥 문지르는 사람이 있는 거 반면에 손에 떼수건처럼 이렇게 말아가지고 꼼꼼하게 이 헤어라인부터 코부터 입까지 닦아주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코를 한번 닦고 다시는 그 수건을 코로 닦은 거 입에 닦은 거 좋아요? 아무래도 내 코라고 하지만 싫지 않아요? 그런 거 하나까지 계산해서 하는 관리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5만 원이냐 10만 원이냐 20만 원이냐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 그리고 얼굴 관리할 때 냄새 나는 거 아시죠? 말을 하잖아. 내가 내 입냄새 몰라요.
막말해. 그럼 어때? 이 사람 폭격당하는 거야. 진짜로. 되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고객이 문을 딱 열고 들어왔는데 닭가슴살 막 그 전자레인지 돌린 냄새가 나. 어때요? 일단 모든 신뢰를 잃어요. 모든 신뢰를 잃어요. 서비스는 내 가격을 더 높일 수 있게 만드는 최고의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안 받아보면 모르고 안 보면 못 보면 모르는 거예요. 되게 고급 샵에 가서 어떤 가운을 입혀주는지, 내가 가운을 입고 눕는데 어떻게 행동을 하게 하는지, 일어나서 마지막 마무리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수건은 몇 번을 갈아 쓰는지 보시란 얘기예요. 받아보고 느껴보고 보고 이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비싼 값을 받으시면 안 돼요. 이런 하나하나를 교육받으셔야 되고 아셔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죠. 고객을 놔두고 다른 사람이랑 대화를 해. 저 옛날에 미용했었잖아요. 그쵸? 아시죠? 다 제가 헤어했던 거는. 고객이 앞에 있는데 제가 선생님한테 주책 없이 막 어떤 말을 걸어. 선생님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발꿈치로 발을 꾹 밟아요. 그리고 나서 고객 가고 나서 죽죠. 어떻게 너는 고객이 앞에 있는데 그런 대화를 나한테 말을 거냐? 이래요. 모든 대화는 고객하고만 하는 거예요. 이 고객을 놔두고 우리 봐봐, 내가 마사지 받으러 갔어. 남편이랑 같이 받으러 갔는데 둘이 대화해. 짜증 나요, 안 나요? 그 마사지 고객사가 우리도 알아듣지 못하는 태국말로 막 짜짜짜짜짜 막 얘기해. 내 얘기를 하는지 알게 뭐야. 일단 기분이 안 좋아요. 머리하러 갔는데 스태프들끼리 내 머리 하면서 막 둘이 얘기해. 싫지 않아요? 똑같아요, 고객도. 이런 어떤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서비스. 이거는 받아본 사람만 아는 것 같아요. 받아본 사람만. 그런 어떤 서비스까지 완벽해졌을 때 과연 내가 받는 게 이 고객이 정당한 돈일까? 그런 거가 하나 없이 내가 고객한테 얼굴 혹시 10만 원을 받으려고 하진 않나. 내 기술이 아직도 부족한데 고객한테 7, 8만 원을 받고 있진 않나. 안 옵니다. 절대 안 와요. 우리가 청담동이 비싼 이유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이에요. 청담동에 들어가는 사람이 인테리어를 거지같이 하고 들어가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거에 대한 비용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의 좋은 곳에서 좋은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 대충 하는 곳은요, 가격이 쌀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그걸 불만을 갖는다. 뭐예요? 진상이에요. 5만 원짜리 와가지고 50만 원 대접받으려고 하네. 고객 가세요, 그냥. 가서 그냥 청담동 가세요. 이 보내버리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비싼 곳에서는 더 비싼 대접을 받아도 돼요. 1회 관리 20만 원짜리랑 1회 관리 4만 원짜리랑 당연히 5배 차이인데 얼마나 차이가 있어야겠냐라는 거야. 우리가 앞으로 전문가가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건 이 모든 것까지 계산이 돼야 돼요. 고객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고객이 들어가는 화장실에 있는 슬리퍼까지. 그렇지 않고서는 사장님들도 이 정도의 어떤 퀄리티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좀 그런 것들을 서로 받아보고 내가 뭔가 뉴스킨으로 받는 것보다 좀 다른 샵도 구경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다른 데도 가서 좀 받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1인 기업으로 1인 어떤 에스테틱으로 1인 관리사로 최고의 몸값을 누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 고객이 진짜 나 쟤 아니면 안 되는데 쟤 왜 이렇게 예약이 많아? 라는 사람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말투, 언어, 단어 하나까지도. 아셨죠? 그거를 조금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지금도 교육을 짜느라고 되게 많은 계획을 짜고 있어요. 여기에 맞춰서 사장님들이 2023년을 좀 꿈꿔보셨으면 좋겠고 위드는 반드시 성장할 겁니다. 그래프의 2배 이상을 반드시 올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긴장들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나의 값어치, 몸값을 높이는 그런 한 해를 만들어 보자고요. 아셨죠? 아셨죠? 저한테 와서도 관리 받아보세요. 비싸지만 비싼 값 합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지현 그룹장님 말씀까지 이렇게 들어보면서 우리 그룹 미팅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2달 동안 그룹 미팅에 애써주시고 힘써주신 우리 그룹 미팅 운영진 소개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총괄을 맡고 계신 이시연 사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인 컴퓨터 맡아주신 이찬옥 사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보조 컴퓨터, 줌으로 지금 잘 보고 계시겠지만 줌 연결해서 열심히 해주신 김영민 사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항상 카메라 챙겨서 너무 열심히 잘해주신 조성화 사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지기를 하면서 지금 불을 껐다 켰다 인사를 밝은 미소로 이렇게 인사해주시는 임정윤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옆에서 항상 어시스턴트로 열심히 활약해주신 전정현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행을 2달 동안 맡았던 김병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022년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2023년은 그 검은 토끼 개묘년이라고 해요. 개묘년의 해가 이제 오고 있으니까 우리 내년에는 멀티 비즈니스로 월 1,000만 원 이상, 연봉 1억이 기본이 되는 우리 그룹의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 같이 그룹의 구호 외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드 김병훈 두려움 없이 함께 가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 여기 1홀요 3시 반 전에 다 비워줘야 되거든요. 3시 반 전까지 다 정리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